자, 여러분, 지금 알트코인은 미쳤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 테마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11월 27일 수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댓글들을 제가 쭉 봤는데 이번에 알트코인들 상승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상승에 올라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상승에 올라타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으로 가기보다는 보통 손실로 이어지죠. 그래갖고 이런 내동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주 위험한 시드 갉아먹는 습관이에요. 자, 이럴 거면은 도박을 하는 게 더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갖고 왔냐? 첫 번째, 코인리스 섹터 찾는 법. 두 번째, 이런 코인들은 조심하세요. 세 번째, 순환 펌핑이 도는데 현재 미국 코인, 그 다음에 NFT 올랐고, 그 다음에 김치 코인 올랐고, 그 다음 순서는 뭘까? 네 번째, 알트코인들 언제 매수가 적절할까? 요 네 개 궁금하신 거 조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먼지님이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코인리스 테마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 자, 이게 메인 홈페이지예요. 메인 딱 들어가면 나오는 그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밝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마켓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테마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죠. 플랫폼 코인에 뭐가 있고, 레이어2 코인에 뭐가 있고, 솔라나 관련된 코인에 뭐가 있고. 예를 들어서 플랫폼 코인에 이더리움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더리움 관련된 뭐 속보나 뉴스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코인리스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더리움 흐름 괜찮아 보이죠? 자, 두 번째, 이런 코인들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17년 대불장 겪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2021 대불장 겪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이번이 처음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보라 같은 거 딱 띄워놓고 보면은 얘가 바닥 대비 40배가 올랐어요. 40배. 40배면은 몇 퍼센트예요? 4000%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이제 바닥 대비 30배에서 40배 이상, 100배도 오른 코인도 있어요. 이 정도 오른 코인들은 보통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수혜받은 코인들이 2021 때 수혜받은 코인들이 2024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올랐던 샌드박스. 샌드박스 잘 올랐죠, 이만큼. 바닥 대비 막 300% 올랐는데 얘도 로그 차트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더 바닥은 더 올랐겠죠. 상장하고 나서 업비트에서 125배가 오른 거니까 12,000%죠. 근데 이런 수혜받은 코인들이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수혜받지 않았던 코인들이 올라갈까요? 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았던 코인들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샌드박스가 이렇게 100배 이상 상승을 하고 내려왔을 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처럼 여기 정도만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쳤다라면은 이건 좀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진짜 비트, 이더, 뭐 솔라나 이 세 개가 가지고 있는 우상향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0배 올린 거 다 뺐어요. 다 빼고 밑에서 기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해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먹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바닥 대비 이렇게 올랐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전에 구간들을 깨지 않고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최고점 갱신을 하면서 저점을 올려주는 형식. 이런 패턴으로 만약에 샌드박스가 진행이 됐다면, 솔라나도 원화로만 이렇게 나오는데 해외 차트 보면은 뒤에 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대불장에 수혜 받았던 것들, 에이다도 있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번 대불장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얘도 거의 130배가 올랐어요. 바닥에서 100만원만 넣으면은 1억 3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번 대불장에 수혜 받은 것보다 신규 코인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괜찮고, 이런 것들도 이제 에이다도 지금 메이저 코인입니다. 그래갖고 시가총액이 그때 한 엄청 많이 상승한 걸로 아는데 거의 40배가량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신규 코인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메이저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근데 어떤 게 될지 모르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신규 코인들이 지금 엄청 많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은 이전의 구코인보다는 신규로 두는 게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 신규에 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차트가 없다면은 보통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도박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신규 코인들은 차트 분석보다는 어느 정도 이 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이 빔 코인은 뭐 무슨 코인이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이 지금 창시자 만든 사람이 투자자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다 보시고 확인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에이다도 초반에 시총이 이 정도였는데 엄청 많이 시총이 상승을 했죠. 여기서 오른 거니까. 그래서 2021 때 수혜받은 것들, 수혜받았다는 기준이 30에서 40배 최소 오른 애들 보통 수혜를 받았다고 봅니다. 근데 더 수혜받은 애들 있죠. 뭐 샌드박스, 에이다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애들이 수혜를 받았죠. 그래갖고 이클이 이더리움이 상승하니까 같이 수혜를 받은 거죠. 얘가 이렇게 상승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불과 10만원도 안 했던 코인이 500만원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혜받은 것들 조금 제외하자. 신규로 보는데 뭐 아니면 도니까 너무 큰 베팅을 하지 마시고 펀더멘탈을 좀 찾아봐야 돼요. 펀더멘탈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지금 순환되는 코인들이 미국 코인, 그 다음에 NFT로 번졌죠. NFT 상승하면서 뭐 디센트럴랜드까지도 조금 상승을 했었으니까 며칠 전에.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코인들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김치 코인들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부터. 자, NFT 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밖에 안 씁니다. 미국 장은 한 몇 주 갔죠. 한 일주일 정도? 일주 이상 간 걸로 기억하고, 그때 동안 이제 리플, 뭐 도지, 스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 딱 있었으니까 단기적인 수혜를 받은 거고, 그래갖고 이렇게 전환이 되었어요. 근데 웃긴 게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먼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현재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은 정석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근데 저는 정석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 김치코인장 같은 경우는 김치코인들이 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보통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루 만에 끝난 경우가 있는데 보통 3일까지는 지속이 돼요. 그러면은 이 다음 섹터 다음에 뭐가 오를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추렸습니다. 두 개. 첫 번째 비트코인 테마, 두 번째 신규 테마. 뭐 예를 들어 수세미도 있겠죠. 수이세나 미나 이런 것들. 근데 비트 테마 같이 상승을 받으면은 이더리움 테마도 같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좀 잘 오르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 테마들은 지금 오르다가 한번 조정세나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상승을 그려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테마 주목하시고, 신규 코인이라고 한다면 뭐 스페이스 아이디 이런 것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수혜라는 게 여기에서 막 40배 이런 게 아니라 단기적인 수혜 있잖아. 단기적인 수혜 이런 것들 한번 쭉 쏴주는. 온도 파이낸스도 괜찮아 보이고, 보통 온도도 약간 이더리움 계열이 조금 들어가죠. 이더리움이 오르면 좀 오르더라고요, 온도가. 예전부터. 그래서 이더리움 계열이 좀 상승할 때 온도도 조금 상승의 재미를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비트 테마 뭐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SV, 그 다음에 이캐시, 그 다음에 골드,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코인 뭐 그래비티, 아카시 네트워크,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스크 네트워크, 이것도 잘 모르겠고, 신규 중에서 이런 좀 뒷꼬리가 없는 애들, 그냥 지금 현재 요 정도만 나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 뒷꼬리 없이. 그게 뭐 이런 애들, 딱 이런 그림 찾아보면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있고, 유니스왑은 패스, 이건 좀 애매하네요. 이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런 것도 가능성 있고, 제타체인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는데 어떨까요? 전 모릅니다. 신규 코인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드렸죠. 아카시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이런 뒷공문이 있는 건 좀 제외하고 없는 것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러버스는 살짝 좀 애매하네요. 뒤에서부터 좀 내려왔으면 좋은데 상장될 때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나중에 대상승장 오면은 다 가는 애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갖고 섹터가 지금 두 개로 나뉘었죠. 비트코인 섹터, 그 다음에 신규 섹터, 이렇게 두 개 나뉘었는데 두 개 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알트코인들 언제 사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좀 크게 나눠서. 첫 번째, 전체적인 조금 이슈. 두 번째, 이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 안에 이슈.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개가 나뉘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 뭐냐면은 언론에서 뭐 코인 얘기 다루나, 뭐 길 가다가 코인 얘기가 막 들리나, 뭐 이런 것들, 어디만 가면 코인 얘기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전체적인 좀 이슈다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거래소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코인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커크체인 상승 나왔죠. 근데 그 전에 리플 이런 것들이 상승 나왔잖아요. 엄청난 이 거래소 안에 이 코인, 리플이라는 코인이 이슈빨이 엄청 크게 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따라 탑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 사는 거죠. 왜 상승할 때 사는지 전 이해가 안 되지만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라는 거는 조용할 때 사야 되나요? 아니면은 시끄러울 때 사야 되나요? 딱 물어보면은 조용할 때 사야 돼요. 리플 뭐 갠슬러 터지고, 도지 이번에 대선으로 일론 머스크가 수혜받아갖고 테슬라 같이 해갖고 도지 뭐 떡상하고 이럴 때 사는 것보다 그 전에 담가놨어야죠. 대선 전에 일론이 지금 트럼프만 밀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걸 좀 이렇게 알고 나서 그때 담가놨어야지 상승하고 사면 안 돼요. 그때가 조용할 때고 상승이 나올 때가 시끄러울 때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이슈는 여러분들 지금 알트코인 상승 잘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뭐 원화로 대략적으로 1억 4천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시끌벅적할 겁니다. 회사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는 사람끼리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또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근데 이런 이슈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초입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때부터 알트코인의 전체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하는데,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40%에서 50%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쿼크 체인을 샀어. 여기에 샀다 쳐도 자, 만약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나오면은 이런 데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그럼 기존에 이제 새로 들어왔던 분들은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겠죠. 근데 또 시장의 흐름이 좋아. 그럼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조용할 때 사야 돼요. 지금 시끄러운 코인들이 뭐예요? 일단은 쿼크 체인이 시끄럽잖아요. 맨 위에 상단에 올려주고 있잖아요. 전일 대비 딱 눌러보면은 나 시끄러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대금 순을 눌러보면은 이것들이 거래 대금이 많이 붙었으니까 24시간 거래 대금이 순위별로 나타나는 거니까 조금 더 조용한 애들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테마를 보면은 좀 조용하죠. 비트코인 제외하고. 얘들은 왜 비트코인 상승하는데 왜 조용해? 같이 올라줘야 하는 거 아님?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테마들이 항상 뒤통수를 쳤어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바로 따라 오르지 않고 좀 뒤늦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제가 좀 체크를 해서 이번 테마는 좀 비트코인 테마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케시도. 그 다음에 신규 코인들 아까 적어드린 거. 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분석을 해야죠. 그래갖고 시끄러울 때 사는 게 아니라 조용할 때 사는 거다. 그 다음에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달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1차원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할 말이 딱히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알트코인이라 생각하죠. 진짜 1차원적으로 질문 주시면은 저도 좀 답글을 남겨드리긴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워 가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다 달아드리니까. 이렇게 다 달아주는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달아드립니다. 또 답글에 또 답글까지 달아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 도지 554원, 스텔라루멘 640원 물려있는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거 상승할 때 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손 잘려오고 발 잘려오면은 제가 붙여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괜찮아요. 뭐 A랑 B랑 비교하면서 봤는데 뭐 B가 생각보다 약한 것 같다. 뭐 아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이제 1차원적인 뭐 A 코인은 어때요? B 코인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죠. 제가 알려드리기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정확한 니즈를 제가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질문 주시면 조금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